안녕하십니까. 레필입니다. 8월 2일 진단키트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. 코스피 20포인트 올라서 0.6% 올랐고요. 코스닥은 0.6% 마찬가지입니다. 둘 다 상승했습니다. 자, 오늘도 중간에 하락을 좀 하다가 반등을 했고요. 확실히 이제 뭔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, 경기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.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.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좀 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증시도 지금 그 규제를 막 늘린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폭락도 있었고요.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신경전도 좀 있고요.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있고요. 이게 좀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. 그래서 섣불리 이제 증시를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.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만 좀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가 뭐 이렇게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, 결국에는 유효한 그런 위치를 뚫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지지 라인을 또 만들어서 이 3200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이 지지 라인은 지키긴 했습니다. 근데 확실하게 이제 이번에 또 21선과 61선에 또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는데요. 여기서 21선을 넘지 못하고 또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. 지금 코스피 관련해서 대형주 모두가 좀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.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빨리 이제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투자자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관 투자자가 조금씩 들어오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. 기관 투자자도 뭐 많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 샀다가 팔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의 주체가 금융투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사실 별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건 아닙니다. 그래서 금융투자 별로고요. 그 다음에 연기금이나 뭐 이런 좀 오랫동안 투자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좋지 않다는 모습. 그래서 차트를 보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불리 뭔가 주식이 이 주가 방향이 어떻게 정해진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.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21선 아래에서 이제 위치를 좀 했고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했어요. 그래서 차트로 이제 확인을 하면 1028포인트 정도라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반등을 좀 할 텐데,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처럼 21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좀 코스닥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모여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위험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,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둘 다 매수를 좀 했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금리도 인상이 될 거고 이렇게 환율 자체도 결국에는 올라가면서 글로벌 증시가 또 불안정해졌을 경우에는 환율이 좀 올라갈 거고요.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환율이 올라갈 거고요. 무조건 이제 환율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지수 선물 뭐 이렇게 보면 뭐 오늘도 상승 조금 하고 있죠. 유럽이라든지 미국 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섣불리 뭔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. 오늘 올라도 내일 내리고 뭐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국채금리 자체가 의미 있게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기 흐름 자체에도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 무뎌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증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단 키트 보겠습니다. 네, 보기 전에 소식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.
자, 계속해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또 2억 명 가까이 확진이 되었고요.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 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,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, 특히 이제 주말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각국 환자 수들이 좀 줄어 있지만, 그 주말 포함하더라도 이렇게 24만 명씩 걸리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감,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요? 목요일이었나요? 아주 많이 걸려서 이제 60만 명 이상이 걸렸던 것 같은데, 70만 명까지 걸렸던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이제 확진자 수가 또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이제 이 바이러스가 분열하는 횟수도 늘어난다는 거죠. 그 확진된 수만큼 또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확률이 높아지고요. 거기에 대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도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하다라고, 전염력이 높다라고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, 그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다 보니까 분명히 또 짜잘짜잘하게 뭔가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. 지금 델타 변이 전에 영국의 이제 알파 변이였나요? 그 다음에 브라질 감마 변이도 유행을 좀 했던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인도 쪽에서 아주 크게 유행을 하고 그렇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또 이렇게 전 세계 국가에서 또 어떤 국가에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CDC에서도 인정을 했듯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아주 이때까지 중에 전염력이 제일 높은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치명률 자체가 뭐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높지는 않지만 분명히 확진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고요. 네, 아주 열도 많이 나고 해서 분명히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, 확실히. 그래서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. 이 진단키트 종목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진단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이제 배경을 좀 생각을 하시고 엑세스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엑세스바이오 29,700원이었고요. 오늘 이제 3만원 이상으로 아주 치고 나가다가 아침에 또 마지막에 하락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. 자, 엑세스바이오도 이제 서서히 반등을 좀 하다가 21선 근처에서 좀 저항을 받긴 했는데요. 확실히 N자로 좀 들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고요. 이 항원 키트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항원 키트에 대한 수요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그 퍼지기 시작하면 뭐 시간이 없습니다. 빨리빨리 이제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속 진단 키트가 필수적인 상황이죠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항원이라든지 항체 키트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엑세스바이오가 톡톡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엑세스바이오의 그 대부분의 수익이 이제 미국에서 나는데 최근에 또 미국 쪽에서 아주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2분기 실적은 이미 끝나긴 했지만 3분기 실적부터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고점까지 적어도 이제 뭐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치고 나가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리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자, 내일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외국인이 좀 팔면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. 그 다음 시젠이고요. 시젠도 마찬가지 오늘 좀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약하게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.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어이없을 정도로 또 가격대가 낮아져 있습니다. 근데 자, 요쯤에서 이제 반등을 해서 좀 치고 나가줘야 될 것 같고요.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6만 원대로 다시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겨내고 진단키트 종목들이 모두 이제 반등하려고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시즌이라고 해서 이렇게 힘없이 그냥 떨어질 수만은 없거든요. 그래서 한번은 이제 치고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뭐 주목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481선 근처까지 또 내려왔는데요. 여기서 481선까지 더 내려갈지 아니면 481 근처에서 좀 반등을 해줄지 일단은 보도록 하고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또 양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
뭐 이전에 매수한 거 그대로 뱉고 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, 그래도 오늘 뭔가 저가 매수를 좀 한 것 같고요. 기관 투자자도 뭐 금융 투자가 대부분 매수했지만, 그래도 매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두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좀 이어가가지고, 네, 좀 다시 한번 가격대를 회복하길 바라겠고요. 그 다음 랩지노믹스는 650원 올라서 35,750원. 확실히 이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21선 근처에서, 네, 주가를 좀 받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. 이전과 저는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, 이 꼬리를 밀어 넣었다는 것은 이 꼬리가 이 전 고점이죠. 요 정도 라인보다 더 밀어 넣었거든요. 그래서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좀 표출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밀리긴 했습니다만,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빨간색 선, 파란색 선은 제가 이전에 주요하게 이 갇혀있던 그 박스권을 표현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한참 전에 이제 랩지노믹스를 리뷰를 했을 때도 이제 요 구간이 주요한 구간이었는데요. 결국에는 이 구간까지 와버렸네요. 네,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쉽사리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갈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, 뭔가 이 2분기 실적 발표 전 그런 주가 움직임을 이전에도 보았을 때는요, 이렇게 한번 시세를 주고 서서히 이제 올리다가 갑자기 이제 밀어넣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, 여기서도 단숨에 5만원까지 5만원 이상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분명히 이제 장중에도 보시면 랩지노믹스가 이전에는 없던 그런 수급들이, 그 다음에 거래량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다시 한번. 그래서 분명히 힘 있는 종목이고요. 주봉과 월봉도 지금 바짝 이제 올라가가지고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자를 확인하게 되시면 기관이 지금 5일 연속 매수를 하였고요.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뭐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만, 전체적인 그 매매 동향이 26일부터는 매수로 잡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금융투자 오늘 조금 팔았지만 보험, 투신, 그 다음에 연기금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. 오늘은 뭐 기타 법인은 조금 팔았고 사모펀드가 좀 매도를 하면서 뭐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,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. 그래서 이틀 연속 이제 한 8만 5천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. 이전에 이 집계를 좀 하면 원래는 여러분들 진단키트 종목 중에 이렇게 연기금이 매수를 하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. SD바이오센서랑 랩지노믹스 두 개 정도밖에 없고요. 지금 그만큼 이제 랩지노믹스가 연기금에서도 좀 투자를 관심 있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집계를 좀 해봤어요. 이전에는 이제 연기금이 별로 매수하지도 않았던 종목이거든요. 보시면. 그래서 올 5월 달부터 집계를 하면 연기금이 이제 한 43만 주 정도를 43만 주인가? 네,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평단가를 따지면 뭐 연기금이 평단가를 따지면 한 5월부터 하면 요 정도네요. 요 정도인데요. 그래서 한 2만 원, 2만 5천 원 정도로 평균 단가를 잡고 하면 거의 10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랩지로믹스가 그만큼 지금 연기금 쪽에서도 관심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,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것을 거의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.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고요. 좀 이게 툭 치고 나가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올라가거든요. 이런 종목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전 전고점까지 갔을 때, 네, 그때 한번 털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, 그때까지는 그냥 들고 가보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기관 투자자가 아주 매섭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수젠텍이고요. 200원 정도 상승해서 21,500원. 자, 여전히 이제 좀 바닥권을 기고 있습니다. 수젠텍도 마찬가지. 그래서 요 481선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요. 이전에도 요 정도 라인에서 자리를 잡다가 갑자기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, 지금도 좀 그런 흐름이 나올지, 일단은 진단키트 종목들 중에는 뭐 거래량이 뭐 14만 7천 주죠. 지금 거의 없습니다. 아주 거래가 미미하다. 그래서 그만큼 관심도도 좀 떨어져 있고, 이 정도 거래량이 줄었을 때는 다시 한번 거래가 좀 실리면서 크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야 될 텐데요. 여기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호재성 기사가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봉도 마찬가지 20주선 조금 이탈했지만 반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,
수젠텍 뭐 크게 체크할 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바디텍메드고요. 바디텍메드도 마찬가지 550원 정도 하락을 해서 61선 정도를 받치고 있고요.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61선 딛고 좀 반등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. 확실히 좀 진단키트 종목들 중에는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, 바이텍메드도 오늘 오전에 좀 이거 플러스로 잡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. 자, 20주선 받치면서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월봉도 이제 반등을 해야 될 때인데요.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ST바이오 센서고요. 800원 하락을 했고 55,6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어제 이제 바닥을 잘 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 한 번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좀 하루 정도 더 이제 바닥을 디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이제 55,200원 정도를 바닥으로 하고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. 5일선을 위로 뚫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이 쌍바닥 형태로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SD바이오 센서도 지금 뭐 주봉상으로는 사실 계단식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공모가가 지정되고 좀 하락하기 시작한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U자로 올라가면서 결국 이제 전고점을 올라가는 그런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런 흐름을 많이 봤었거든요. 그래서 SD바이오 센서도 지금 보시면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하락은 사모펀드가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떨어지긴 했는데요. 이런 이제 차익 실현형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그 매수 세력이 좀 붙었을 때, 연기금과 같은 매수 세력이 붙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. 그래서 SD바이오 센서도 분명히 지금 전 세계적인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폭증하면서 수혜를 받을 겁니다.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반등을 할 거고요.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바이오니아죠. 바이오니아가 오늘 1950원 내렸고요. 35,000원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애매하게 이 21선을 좀 걸치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치고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, 자, 바이오니아가 확실히 여기서 39,000원 선이죠. 39,000원 선을 주요 저항선으로 잡고 좀 주가를 쉽사리 좀 반등시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정도 라인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이게 29,000, 3만원 정도죠. 네, 그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만약 여기서 반등을 좀 한다고 했을 때 이 39,000원 선을 넘어주는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자, 확실히 뭔가 이 외국인 투자자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이 움직임 자체가 좀 둔화되었다.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뭔가 좀 움직임이 둔화되었다 보니까 좀 확실히 상승하는 그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39,000원만 좀 뚫어준다면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휴마시스 마찬가지 뭐 엑세스바이오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. 엑세스바이오처럼 어느 정도 반등은 못했습니다만 쌍바닥 지점에서 좀 확실히 이제 바닥 다지면서 재상승을 위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휴마시스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고요. 거래량이 죽어 있는 채로 진행되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급하게 또 올라가는 움직임을 많이 보았었기 때문에 휴마시스도 한번 때를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,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쌍봉 형태로 찍고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이 전고점을 찍어주는지, 찍었을 때는 돌파를 해주는지 저항을 맞는지 그런 포인트를 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뭐 키트 종목들은 저는 다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우리나라 국내 환자 수가 조금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뭐 다행이죠. 근데 이제 국외 해외 쪽은 아직도 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, 이제 가을이 다가왔을 경우에는 독감과 또 코로나 진단 동시 진단 키트죠. 그런 동시 진단 키트가 다시 한번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, 날이 추워졌을 경우에는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분명히 저는 올 여름에 네, 다시 한번 피크점을 찍으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3분기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거긴 하지만 그때쯤에는 살짝 이제 좀 식어들지 않을까. 네.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한번 수익을 제대로 내고 네.
조금은 이제 나중에 3분기 갔을 때는 다른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요.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